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학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학교, 고등학교 이제 지원할 때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부터 해서 프로그램까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가 이거는 저기 이제 중등 팀장님이 계시지만 저희도 이제 중등반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중등부와 고등부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준비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먼저 이제 고등학교 수학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나 그런 관심들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중등수학, 고등수학의 근본적 차이점이 양과 심화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딱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1학년 1학기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2학년부터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그 부담이 너무너무 커지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3학기 내용이 한 번의 시험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분량면으로. 그래서 거의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중학교 잘했다고 저절로 잘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뭐 너무나 많은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같은 중학교에서 2, 3등 내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어떤 학생은 용산고에 가서도 1등급을 찍지만 어떤 학생은 뭐 중경이나 이런 데 가서도 1등급을 못 찍는 경우가 뭐 굉장히 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학생 상태 정확한 체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등에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고등 선행 과정을 할 때 좀 정확한 체크가 필요해요. 저희들이 맨날 듣는 얘기가, 우리 애는 뭐 다른 학원에서는 뭐 맨날 뭐 주간 테스트 보면 맨날 10점 중에 8점, 9점 맞았다는데 왜 우리 학원에서는 점수가 30점, 40점이냐. 근데 저희 학원 점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점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 실제 고등학교에서 보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주간 테스트 같은 걸 해서 그 학생이 이 정도 하니까 계속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학원을 옮기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는 11월, 1, 2월 이럴 때 시험을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중경고 시험을 봤을 때 90점을 맞는다 그러면은 실제 중간고사에 가도 그 점수를 맞기 힘들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과거의 시험과 다르기 때문에 체크가 좀 많이 필요하고, 적어도 4-5번의 반복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 저희가 3월 달에 체크를 할 때 보면은 학생들이 뭐 몇 번 했대요. 근데 막상 하면은 극단적으로 용광중 얘기를 잘못하면 죄송하지만 용광중에서 막 정말 최고 잘하는 레벨인 한 학생들조차도 왔을 때 기본적인 문제들을 까먹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방학 때 막 선행하고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반복이 굉장히 필수고,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 좀 체크가 굉장히 필요하죠. 잠깐 하나 좀 팁을 드리면, 학생 상태 확인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레벨 테스트예요. 네, 그래서 학원을 좀 여러 군데 가는 것도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게 조금 데이터로 모이면 정확하게 좀 그래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 시험이 좀 많이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실제로 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특히 이제 방학 때 특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1 수학을 한두 번 반복했다 해가지고 이제 선행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아무리 지겹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고등수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특히 1학기 내용은 2월 달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계속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상, 그러니까 1학년 1학기가 안 되면은 1학년 2학기는 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를 못하는데 2학기를 잘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잘했는데 못하는 학생은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11월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몇 번을 했다, 무슨 문제지를 봤다. 학생들 맨날 오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문제지 뭐 봤니? 고쟁이 봤대요. 고쟁이를 다 풀 수 있으면 어느 학교가 1등급이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대부분 다 같대요. 그리고 정답률도 높았다. 근데 물론 높을 수 있습니다. 배우고 하는 거니까. 근데 반복이 좀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시험 보고 테스트하고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 근데 그 언제부터 하냐? 다양한 선택이 있죠. 이제 저희 학원도 있지만 윈터스쿨이 소위 말하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관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다 이겁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는 이제 내신 전문 학원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뭐 내신 쪽만 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용산고 뭐 중경고 이런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왔을 때 성적이 안 나오면 저희 학원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은 학생들을 절대로 이렇게 오냐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학생들이 괜찮아 맨날 테스트 보면 100점 90점 맞는 학생들이 막상 시험에서 50점 60점 맞으면 다 저희들에게 날아오는 거거든요. 이 학원은 왜 이래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말 책임지고 학생들 내신 그러니까 그게 저희의 존재 목적입니다. 거기에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학원은 저희 학원뿐만 아니죠. 이제 학생의 내신 성적에 대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져주는 학원은 다니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지나가면 사실 잡기가 좀 힘들어요. 수학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생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합니다. 저희 학원 학생들 특히 너무 힘들어요. 뭐 진도가 너무 빠르고 어려워요. 근데 진도가 빠른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도가 안 빠르면 기간 내에 끝내질 못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겨울방학 때까지 마무리를 못하면 중간고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옛날 생각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좀 내신 성공 안 해도 잘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죠. 저희 세대는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상하게 요즘 세대 애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험이 실제로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시험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옛날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뭔가 이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학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면 우리 아이가 힘들대요. 진도가 너무 빨라 그러면 우리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애가 진도가 느리니까 좀 다지고 올게요. 다지고 오는 건 없습니다. 다지면 끝나요. 다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다지고 나중에 온다, 나중에 해보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요, 한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려시대를 몰라도 조선시대를 암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1학년 1학기가 안 되면 2학기도 안 되는 거고, 2학기가 안 되면 2학년은 아예 수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듣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행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선행의 무용론을 자꾸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1학년 1학기에 심화도가 없는 학생이 선행을 잘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2학년 거를 많이 하면 2학년 거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학년 거를 잘해야 2학년 것도 잘하고 기본이 잘 돼 있는 학생은 한 번 늘어도 두세 번 학생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강하게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제도 들었는데요. 그때 놀지 말고 좀 할 걸. 그러니까 그때 안 놀고. 근데 그러면 늦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네. 수학을 못하죠, 당연히. 못하니까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혼자서 잘하는 학생들이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5등급제 되면서 완전 제자리권 학생들 중에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수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고등학교 수학이.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앉혀가지고 시험을 봐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숙제, 어머니들도 맨날 하는 얘기가 숙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너무 못 본다 이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냥 숙제는 말 그대로 선생님이 수업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학생이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셔플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다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본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본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 고민해서 맞춘 문제를 시작을 쓰다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해 문제를 딱 봤는데 고민이 돼. 그러면 시험 실전에서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다 까먹은 상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거고 사실 이렇게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가 시험 진행했을 때 정확한 문제를 뒤로 빠르게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조금만 바뀌어도 목표거든요. 근데 그 조금만 바꾸는 걸 저희들이 다 대비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게 확실하게 다져져 있어야 그런 것들이 해결이 가능한 거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고증이 한 번씩 다 풀어서 왔다는 친구들도 이거 보면은 거의 못 맞아요. 그러니까 20문제를 만약에 세팅을 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이게 원래 보통 유형별로 밑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 학생이 유형을 외워가지고 많이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잘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 테스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더라도 그렇게 이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문제지에서 보면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수업 태도도 좋고 숙제도 잘하는데 성적이 안 좋다. 맨날 이제 어머니들이 뭐 받으시잖아요. 똑같은 거 보면 아이는 수업 태도도 좋고 숙제는 항상 동그라미 근데 성적이 안 나온다. 이제 중학교 때까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되게 많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현재 학생에 대한 객관화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많은 테스트 프로그램을 물론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지만 저희들이 실제 이제 학원들 진행할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현재 상태 냉정한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험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문항별 정답 성적표 당에 나가고 문항별 정답률이랑 상위 10% 정도 포켓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의 분석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한지.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성적 저조 학생 상담한 다음에 다시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잘하는 학생들은 좀 상품을 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정업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분석 관리는 말씀하시죠. 네. 좀 안 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담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기 중에 하는 상담 같은 경우는 스케줄 상담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친구들, 그래서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을 아이들한테 일단은 이제 초안으로 짜오라고 해요. 아이들 뭐 학원이 언제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과목이 좀 필요하고, 그럼 어떤 과목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만약에 학교별로도 또 다를 거예요. 아마 뭐 부교주에서 나온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익힘책 어떤 참고서 이런 데서 나오는 학교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서 만약에 선정이 안 돼 있으면 같이 선정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볼 때가 되게 중요한데, 중간고사 보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경우는 10%까지가 1등급이고 34%까지가 2등급이다 보니까 100명으로 치면은 11등이랑 34등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가 한 15등, 한 13등 정도 됐어. 뭐 어떻게든 1등급으로 올려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중간 정도 받았다고 치면은 요것도 열심히 해야 되긴 하지만 다른 과목이 더 시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면서 계획을 같이 세워줘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종합,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짠 거, 2학기 중간에 짠 거긴 한데 최근에 짠 거긴 한데, 제일 중요한 시점 자체는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공부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평소에도 자기가 어느 정도 등급을 받고 싶다는 거에 대한 선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등학생들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자기도 학습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양의 간극을 학생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딱 들어가게 되면 너무 많아 이렇게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기도 학습의 어떤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획 도표도 짜는 거고, 또 그런 습관을 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데, 사실 습관을 들이는 게 강제적으로 좀 하려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좀 동기부여를 어느 정도 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또 이제 이런 나는 전설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건 매년 2번씩 하거든요. 매년 2번씩 학기 말에 항상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기 말이나 방학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생들이 방학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부의 폼을 딱 올려놓은 상태로 방학 때에 들어가야 돼서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거고, 올해도 이제 11월 아마 초부터 아마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해서 이제 과정은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출결이라든가 과제라든가 테스트라든가 이런 자습, 셔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얼마큼 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포인트가 부여가 되게 돼요. 포인트가.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잘하는 애한테 높은 점을 주는 게 아니라 밤마다 레벨이 있으니까 밤마다 이제 학생들이 포인트를 줘서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2025년에도 이제 11월부터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여기 부원장님 계신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해서 밴드에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숙제 같은 걸 받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이패드도 있고, 그리고 아이팟 같은 경우, 에어팟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상품을 못 받은 학생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해야 상품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어느 정도냐면 그냥 지각 안 하고 숙제만 해와도 무조건 상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그냥 시키는 것만 했는데 왜 이걸 줘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테스트도 뭐 1등하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셔플 테스트라 그래서 그건 신청하면 저희가 이거 하나의 포인트 몇 점씩이다 이렇게 이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긴 한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쵸, 자습도 있죠. 근데 그 친구는 자습도 하나도 안 하고 셔플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과제 잘 하고 출결 잘 하고 그냥 테스트 보라 그래서 받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한 5등인가 했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친구들은 진짜 많이 안 하고 실제로 이게 그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약간 그 개근상 받기 쉽지 않은 것처럼 이걸 계속 꾸준히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한 친구들은 말 그대로 열심히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받는 정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자.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 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간 테스트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출석 같은 거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매번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다 기록을 다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점수를 최종적으로 모든 파트의 점수를 합산해서 이렇게 조통계를 내가지고 이제 합니다. 학생들은 이름 쓰면 좀 쪽팔리니까 이제 닉네임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닉네임 기발한 닉네임 상품도 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닉네임 같은 것도 해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 이제 진행하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수학은 역시 6파이나. 네. 다른 학생들 여기 저희 재원생들인데 이제 지금은 고2 학생들이죠. 이제 아이패드도 받고 에어팟도 받고 상품 헌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평상시에 자습 안 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것만 하면 갑자기 학원 나와서 자습하고 이런 상품 헌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엄청 많이 봅니다. 저희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죠. 리얼 실전고사라고 해서 시험 직전에 여기 이제 자녀분들이 고등학교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시험 직전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 시험이랑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게 1학기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용산고나 중경고는 10시 반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보성여고라든가 이런 성심여고 이런 학교들처럼 오전에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8시 반 이렇게.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한번 봐봐야 그런 경험도 좀 쌓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저기 이렇게 놓나? 예, 저희 등원했을 때 이제 핸드폰을 이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대육 시간에만 잠시 배부를 하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 한 2학년 되면 학생들이 좀 약간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약간 완화가 되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좀 이걸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 팀장님께서 실전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11월 2일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네. 준비를 된 거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오산중학교가 이제 중학교 마지막 시험을 시행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대부분 주변에 있는 이제 용산 지역 학교 중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다 끝났고 마음도 안심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놀러 다니고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하고 여행을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너무 놀게 하지 않고 저희는 우리 아이들의 좀 미래를 생각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남은 기간을 좀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저희가 7주 완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예비고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데 일단 7, 8월은 이제 시기가 좀 지났으니까 이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에서 10월까지는 공수 1, 2를 계속하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마지막 내신을 준비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서 12월에는 공수 1, 2를 또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에서 2월까지는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지금 사실 11월에서 12월까지 공통수학 1, 2 개념은 확실하게 해놓고 1, 2월에 개념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1, 2월에는 아이들이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예비고1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중등 과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수학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꼭 필요한 것들, 본인이 이제 그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서 이제 고등학교가 되는 것을, 고등학생이 되는 것을 이제 준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선행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고등수학은 난이도도 많이 높고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고 되게 늦게 시작한다면 다른 아이들이 이미 그걸 다 완성해서 이제 심화 과정을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면 좀 많이 늦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선행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조금 더 공부하는, 과목들마다 공부하는 양이 많아져요. 수학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자기주도 학습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좀 잘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비고1 아이들 7주 동안 이제 진행하는 7주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주 3회 수업을 진행하는데 월수금반과 화목토반이 있습니다. 이제 월수금반은 이제 아이들 시험 다 끝나고 11월 3일 월요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화목토반은 11월 4일 화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이제 이 7주 특강이 주 3회로 바뀌면서 주 2회 수업했던 아이들은 왜 주 3회를 수업해야 되느냐, 너무 수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11월 초부터 아이들이 이제 진짜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기 전까지 100여일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부터 해서 겨울학기 동안 계속 주 3회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내신이 정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좀 탄탄하게 좀 다져놓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공부한다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아이들이 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등수학에 필요한 역량도 좀 강화해야 되고 이제 본인의 마음가짐도 좀 잘 잡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중학교 때처럼 그냥 내신 대비 한 달 전? 그리고 정말 뭐 주류 과목이 아닌 것들은 아이들이 하루 전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아이들이 좀 개조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한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 3회로 수업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좀 본인의 의지대로 공부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저희가 수업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주 3회로 수업해서 이제 습관을 잡아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주 특강 프로그램은 총 1, 2교시와 3, 4교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2교시는 이제 공통과정으로 공통수학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해서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처음부터 내신을 잘 다져놔야지 나중에 역전하겠다라는 게 거의 힘들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좀 제대로 성적을 받아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수학원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 4교시에는 선택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주 3회 수업도 하면서 하루에 거의 5시간 수업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공통수학원만 할 수 없다. 이제 더 선행을 하자. 그래서 선택과정인데요. 이제 선택과정에서는 아이들의 그 지금까지의 학습 이력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들의 성취도에 따라서 반이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3, 4교시에는 이제 고등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원을 더 탄탄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좀 아이들의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이제 같이 하나하나 좀 체크할 수 있게 공통수학원을 진행하는 반도 있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2 개념과정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인 배수과정 개념을 진행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주 동안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판서 수업은 다 동일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칠판에 무조건 선생님이 칠판에 수업한다고 모든 아이들이 그걸 다 완벽하게 흡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체크하고 점검해서 이제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또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아이들은 저희가 좀 다시 보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와 오답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테스트로는 이제 주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그 주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 동안 수업을 잘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성취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보고 오답노트를 진행해서 아이들이 좀 오답노트 같은 걸 가장 귀찮아하는데 이제 오답노트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지금 중등부 아이들도 좀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냥 문제만 띡, 풀이만 띡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서 쓰라라고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주간평가를 시행한 다음에 이 부분을 본인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러한 분석까지도 함께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배치고사가 총 2차로 이루어질 건데요. 이 7주 특강 중에서 한 4주차쯤 중간쯤에 이제 1차 반배치고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차 반배치고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 다음 겨울학기 때 반배치고사 1, 2차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레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교시 과정과 3, 4교시 과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총 반은 4개의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과정도 4개의 반, 그 다음에 선택과정도 4개의 반인데 선택과정은 4개의 반 중에서 2개의 반은 공통수학 2를 하는 이제 동일한 과정이고 요일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시간 수업이다라고 해서 좀 지루하지 않을까, 계속 공통수업만 하면 아이들이 좀 너무 루즈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텐데 1, 2교시와 3, 4교시의 색깔이 다르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이들도 이 시기 동안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교시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예비고일 이제 블랙반이라고 있는데 화목토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반 아이들은 이제 공통수학 1 실전 유형 마스터라고 해서 공통수학 1을 1회 혹은 2회까지 좀 학습을 해서 공통수학 1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전 문제 풀이에 조금 더 집중하는 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토반으로 블루반이 있는데요. 이 블루반 아이들은 이제 공통수학 1을 이제 아예 처음 하진 않고 한 번 정도는 했는데 조금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좀 더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라는 학생들이 진행하는 반이고 이제 핵심 유형을 마스터하는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수금반에 레드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목토에 있는 블루반과 이제 과정은 동일한데 요일을 다르게 배치했어요. 화목토에 수업이 불가한 학생들이 월수금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 레드반도 똑같이 공통수학 1 핵심 유형을 마스터하는 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수금반에 있는 그린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등선행을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월수금을 진행해서 고등수학을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된 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교시 선택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목토에 있는 선택과정인데요. 첫 번째 반은 대수를 진행하는 반이고 이제 대수 개념과정을 진행하는 반이 됩니다. 이 대수과정을 학습하려면 아무래도 공통수학 1, 2를 1회 이상은 학습했던 학생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수를 하느냐 공통수학 2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했는지 그 학습 이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재원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과의 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토에 있는 두 번째 선택과정반은 공통수학 2 과정반이고요. 이 공통수학 2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 번 배웠으나 아직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은 학생들을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수금에 진행되는 선택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화목토에서 공통수학 2 개념과정을 진행하는 반과 동일하게 공통수학 2 과정을 진행하는 반입니다. 이 공통수학 2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인데 이 과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린반 아이들, 그 고등수학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들었으면 하는 이제 선택과정 반이 공통수학 1이고요. 배웠던 내용을 그러니까 뒤에 이어서 배운다라기보다는 1, 2교시에는 수업을 진행하고 3, 4교시에는 좀 아이들별로 잘 안 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클리닉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주 특강 동안 아이들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런 예시로 좀 넣어 놓았는데요. 지금 이제 월수금방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시간표를 가지게 될 건데, 이제 국어, 영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쯤에 아마 시간표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토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화, 목, 토요일에 다 수업이 이루어지고, 토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오전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토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오전 9시에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예비고일 수학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먼저 11월에서 12월까지 7주 기간 동안은 주 3회 수업을 진행하고 7주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나는 전설이다 이벤트, 상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이벤트로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학기는 이제 12월 2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이때도 주 3회 수업을 진행하고요. 공통수학 1, 2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각종 특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1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주 2회 수업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내신 과정에 집중해서 공통수학 1 내신 과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반이 계속 변동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반배치고사도 보고 반배치고사를 조금 더 자주 보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더 적절한 반으로 이제 레벨링을 하는 편이어서 이제 반이 좀 종종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주 특강 때 어머님들께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이제 아이들의 성적을 보내드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었던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의 이제 위클리 점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테스트를 시행한 다음에 우리 아이의 점수는 어떤지, 우리 아이가 있는 반 평균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와 이제 점수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배치고사를 시행한다면 그 반배치고사 점수까지도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이를 보내시고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 이제 막 어머님들 중에서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바쁘실까봐 연락을 못 드렸다, 이렇게 전화를 못 드렸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제 수행도라던가 아니면 아이의 학습 성취도, 그리고 뭐 이제 출석, 결석,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시행한 테스트 점수, 그런 것들을 이제 네이버 밴드로 정리해서 이제 게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제를 풀이하고, 근데 과제는 보통 이제 수업 당일날 확인한다기보다 먼저 네이버 밴드로 아이들이 이제 과제를 올리면 그 과제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 시간에 2차로 이제 아이들의 과제를 확인하고, 과제를 틀린 부분, 오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학원에 포스트잇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포스트잇으로 시험지에 이렇게 부착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린 것을 너희가 먼저 정리해봐라 라고 해서 포스트잇을 먼저 정리하고, 그걸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당일에 과제가 미흡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조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사실은 거의 남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도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이제 귀가를 꼭 해야 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좀 남겨서 이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가 미흡한데 당일날 이제 남는 것이 좀 불가하거나 혹은 좀 어떤 사정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 이제 따로 클리닉 시간을 계획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따로 클리닉 시간에 클리닉 담당 선생님한테 이제 그 확인까지 하나하나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도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정리하고 확인하는지는 뒤에 넣어놓았으니까 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강하는 날 이제 학부모님들과 이제 학생들을 모두 이제 반 밴드에 초대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 밴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초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밴드를 가입하시면 과제가 밴드에 표시되는데 이제 과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아이들의 현재 진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은 어떤 과정을 학습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오늘 본 테스트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들의 뭐 과제 점수라던가 그리고 이제 테스트 점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마다 조금 이제 관리 방법은 다른데 지금 이 표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이름 옆에 바로 아이들의 점수를 공개적으로 좀 적지 않고 1등 점수는 이렇고 해서 쭉 이제 등수별로 점수가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덜 예민한 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이들 바로 옆에 점수가 적히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아이들이 좀 민망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방식을 조금씩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 같은 걸 어떻게 진행했고 과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 아래에다가 글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밴드의 게시글이 올라오면 이 게시글의 댓글로, 비밀 댓글로 올리고요. 총 한 장 한 장 이제 한쪽 아니면 한 장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문제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 못하는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질문 문제도 이제 비밀 댓글로 게시를 해주면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수업 시간에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밀 댓글로 아이들이 올리고요. 이게 사진이 5장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가 그거 5장을 넘어간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비밀 댓글로 올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당일, 수업 시작할 때 현장에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혹시나 과제가 미흡한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지금 이제 이 모습은 이제 클리닉 담당 선생님과 학생이 이런 클리닉을 진행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저희 2개의 자습실이 있어서요. 그 2개의 자습실에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그냥 아이가 임의로 와서 아무거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클리닉 선생님한테 이 아이는 몇 조까지 해야 된다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번호까지 적어놔요. 1번 무엇을 하고 2번째는 무엇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클리닉 선생님이 체크를 하고, 아이가 만약에 결석하거나 10분 이상 늦었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 이제 문자를 보내서 우리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클리닉 표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과 클리닉 담당 선생님들이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오늘은 이것부터 이것까지 해야 한다라고 해서 작성을 해놓고 그 옆에 완료를 했는지 아니면 약간만 완료를 했는지 완료를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적어놓고, 이 옆에는 지금 일부러 조금 잘랐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테스트 혹은 재시험을 봐야 한다 하면 재시험 점수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X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못한 거는 왜 다 못했는지, 뭐 이제 집에 꼭 가야 돼서 못했다, 아니면 다른 학원 일정이 있어서 못했다 라는 그런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사항까지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클리닉 시간에 좀 아무거나 하고 대충대충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아까 보여드린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재원생활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제 저희가 이거 오늘도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용산고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뭐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뭐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곧 일단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안내가 되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개강은 확정이 돼 있고 이제 설명회하고 이제 요일 같은 거 아마 다음 주에 프로그램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존에 학생들이 다니던 학원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작년에도 했을 때 너무 소수 인원 같은 경우에 수업을 하게 되는 건 좀 있어가지고 개강에 저희가 뭐 확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랑 저희들 다 개강 안내를 또 하긴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이제 아마 개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아마 곧 프로그램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 저희가 수학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들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고1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국어나 영어나 과학이나 사회 같은 거, 사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경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 통사 수업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꽤 많은 학생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같은 경우도 사회 과목은 지금은 안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겨울방학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국어, 영어, 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프로그램지가 완성이 되면은 아마 안내가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게 개별 상담 신청서를 나눠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 유추특강 설명회를 70특강 설명회를 한 번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원래는 다음 주에 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학생 뭐 숫자들도 좀 있고, 또 이제 신청서들도 많고, 저희들 막 그때 막 시험 기간이랑 겹치고 막 이렇게 막 일정이랑 겹치고 하다 보면 상담을 잘 못 드렸는데,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체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주특강을 신청을 하건 뭐 안 하건, 제가 생각했을 때 LTE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단순하게 우리 애는 뭐 지금 뭐 고등학교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LTE를 못 본다, 또는 했는데 뭐 아이가 뭐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학생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상태를 체크하고, 이게 실제로 그리고 어머니들이랑 학생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학생과 이제 저희들과 또 얘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실 경우에는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시간 맞춰가지고 하면 좀 더 이제 학생에게 저희들도 좀 더 이제 좀 동급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설명회 참석자분들께는 뭐 다른 교재는 저희가 못 해드리지만 수학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저희들이 이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추가로 좀 그 정보를 좀 드리면, 이제 계속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학교들이 설명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설명회들이 어떤 학교는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가는 학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용산고나 성심여고, 뭐 보성여고도 마찬가지인데, 그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약간 그 티켓팅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거의 없지만. 그래서 용산고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용산고는 그 유튜브로 오픈을 하긴 하는데, 이전까지는 한 2, 3일 후에 오픈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늦게, 작년 한 2주, 1, 2주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뭐 용산고 설명회 때 하는 내용들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입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쪽에서 발표를 하시 정확하니까 그런 것들 이제 좀 필요하시면 성심여고도 그렇고. 네. 입결을 확실히 거기서 알려주는데, 저도 웬만하면 다 가거든요. 설명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막 하는데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거를 이렇게 그 촬영을 또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찍고 있다가 그 부분은 딱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신청하면은 신청됐다고 또 바로 오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간략하게 지금 일정만 알려드리면, 제일 빠른 데가 10월 29일이에요. 거기가 이제 오산고인데, 오산고가 지금 수요일 6시에 하고요. 그다음이 11월 1일이 성심여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토요일 10시에, 오전 10시. 그리고 그다음이 용산고예요. 용산고는 11월 6일 6시, 저녁 6시 하고요. 그다음에 보성여고 같은 경우는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여기도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확실히 비교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분위기도 볼 수가 있고, 실제 저는 학교 갔을 때 학교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막 여기 되게 삭막하다, 여기는 되게 따뜻하네, 막 이런 것들까지 해서 좀 분위기도 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작년에 가보면은 뭐 보성여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을 안 불렀더라고요, 한 명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학교다, 학생들은 이제 최대한 터치하지 않는 공부 환경을 만든다,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그걸 좀 강점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실제로 가보시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중경고가 설명회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입학 상담 정도를 전화하시면 친절히 해주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있지 설명회가 따로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꼭 한번 들리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네. 저희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학교가 여러 학교다 보니까 만족할 만큼 정보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아까 학교 알림 이런 거 사실 안 들어가 보셔도 저희한테 그냥 물어보시면 저희가 대답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뭐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작성하시면은 저희한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나갈 때 내주시면 돼요. 앞에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